네, 시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목사의 스마트폰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예, 제가 한 주를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요. 먼저 참부모님 말씀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선집 116권 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멋지고 높은 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전부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시스템 같은 것은 꿈인 동시에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되어질 그 모든 평화의 꿈은 많아도 실현 방법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성사할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꿈을 언제나 유지시키는 건 뭐냐 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고생하고 내일보다 모레 더 고생하겠다고 한다면 꿈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지만 오늘보다도 내일은 쉬고 내일보다 모레 더 쉬고 싶다고 할 때 꿈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딱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는 것도 3시간이면 그만이고 먹는 것도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산다는 그런 노름을 해온 것입니다. 네,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2일 날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식구님들 다시 뵐 때는 참부모님 말씀, 그 식구님들의 뜨거운 사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요. 야, 이게 말이 씨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면서 정말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에 한 5년 만에 다녀왔는데요. 공항에서부터 비행기도 5년 만에 타봤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가깝지만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색한 발걸음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도 처음 갔고요.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둘째 아이가 3살입니다. 여자아이인데 사진도 나오네요. 둘째 아이가 이제 갔는데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아요. 3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리고 둘째 아이는 7살, 8살인데 일본말은 잘 못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지금 무슨 기간이죠? 40일 열심히 전도 기간이기도 하지만 런던 올림픽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올림픽 기간에 일본에서도 밤에 늦은 시간에 계속 그 올림픽을 하는데 그 장인어른과 함께 열심히 일본 팀을 응원하더라고요. 계속 한국은 한국 방송만 나오지만 일본은 일본 팀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계속 일본만 열심히 응원해서 보니까 장인어른하고 굉장히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런 체조, 수영, 일본 여자 축구 계속 응원하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날 오는 날에는 그 우치하라 코에이 선수 체조에서 금메달을 또 일본에 땄는데 초우레시라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이랑 둘이. 그래서 역시 이게 운동은 올림픽은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어땠을까요? 예, 한국 소식은 별로 안 들리고 계속 일본의 소식만 접하면서 옆에서 열심히 우리 아들이랑 장인어른이 막 일본을 응원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한국은 메달 하나도 못 따서 어떡해? 못 딴 게 아닙니다. 일본 소식만 계속 나와서 한국 소식이 안 나왔을 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걱정되냐? 이랬더니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본만 너무 메달을 많이 따서, 본인은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된다. 싸울까봐, 한국과 일본이. 왜냐하면 우리 한국과 일본이 좀 국제적으로는 올림픽 이런 거 하면 좀 많이, 한일전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날, 저녁 때 딱 돌아와서 집에서 TV를 딱 트니까 남자 준중결승 유도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선수하고 붙었는데 예, 한국 캐스터가 막 한국을 응원하니까 본인도 한국을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역시 우리는 한편 또 걱정하긴 했지만 이게 우리 한국과 일본의 평화와 이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탁구 선수 가운데 후쿠하라 아이라는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후쿠하라 아이짱은 저는 이제 10살 때 데뷔할 때부터 2000년도에 이렇게 프로 선수 할 때 지금까지 이번 올림픽 때도 나왔잖아요. 굉장히 국경을 넘어서 좋아하는 선수예요, 아이짱을. 근데 아이짱 선수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지진이 있을 때 센다이 지방이 자기가 어릴 때 크고 자란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친척들도 거기서 살고 있는데 대부분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작년 네덜란드 국제 탁구 대회가 있을 때 탁구대를 못 잡겠다고 자기 그 고향에 있는 그런 걱정도 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 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번 올림픽 때까지 그런 사람들 우리 일본에 있는 아픔을 겪는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그렇게 후쿠오카 아이짱이 사랑과 나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한편으로 좀 잊고 있었던 그런 아픔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기도도 드리게 되고 저도 좀 그 아이짱 선수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좀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런던 올림픽 기간에 일본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올림픽은 무엇보다도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그 세계 평화와 또 운동 선수들의 어떤 면면을 통해서 국가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우리 통일가의 신앙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도 올림픽으로 치면 대표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경기, 어느 종목의 대표 선수들이십니까? 교육 부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대표 선수로 뛰고 있으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지금 올림픽 선수로 뛰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그런 그 대표 선수라면 나라를 대표하고 또 국가를 대표하고 종족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올림픽 선수들 출전했을 때 어떻게 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꿈을 키우고 또 그 종목에 도전하고 열정을 태우면서 그 힘든 과정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대표 선수들이 스토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엄청난 케이스들이 나오잖아요. 막 인터뷰할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 보니까 일본 선수들을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해주더라고요. 메달을 뭐 하나라도 따면 보니까 그 부모님이 가졌던 종목들을 많이들 가지고 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우치하라 코에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체조 그 양쪽 어머니 아버지가 체조 선수였고 또 체조 연습장을 운영하시면서 있는데 어린 아이 때부터 체조를 옆에서 보면서 자기가 꿈을 키우게 되고 또 그 수영 선수라든가 또 그 유도 선수, 역도 선수 가운데서도 아빠가 금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그 역도 선수를 했는데 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가 그 꿈을 이번 올림픽에 와서 또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 참부모님 또 우리 부모님들을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나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열정을 태우고 도전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참부모님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상천국, 천상천국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맨주먹으로 피와 땀과 눈물 흘리시면서 또 쓰러지시면 또 박차고 일어나시고 그렇게 그렇게 커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또 그 참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더 걸어가고 계신데요. 그런 도전과 열정을 불태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좀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서포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인터뷰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은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7개씩 싸줬다든가 그리고 부모님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자기가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지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런 자녀들이나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부모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서 지혜롭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꿈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지금 꿈꾸고 있는 꿈을 알고 계세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림픽을 보면서 열심히 국가를 응원합니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또 어떻게 자기의 삶의 종목, 우리 식구님들이 올림픽 종목에 나가신다면 이 사회에서 어떤 종목에 자기가 도전하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전 종목에서 정말 우승자가 되고 준우승자가 되고 또 동메달을 따고 거기서 순위를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의 발현체, 그런 존재 가치를 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막연하게 꿈을 가지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특히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남녀노소 구분은 없지만요,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그 자신의 꿈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릴 때 생각했던 꿈과 지금 꿈이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지, 그리고 2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목요일까지 저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자기 꿈을.
그럼 저도 그 꿈에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성실에서 외치겠습니다. 물론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서포터를 조금씩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너는 꿈이 무엇이냐? 근데 바로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하면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막연한 꿈이더라고요. 그 과학자가 어떤 분야의 과학도 없고 그냥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아마 만화에서 과학자가 좀 위대하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과학자가 되려면 석사도 해야 되고 박사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돈을 좀, 우리 아빠가 돈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과학자가 되는데 아빠가 힘이 돼주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부터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꿈을 물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정말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마트폰으로 본 저의 그 베스트 트윗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저랑 마팔입니다. 어떤 시민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휴가 반납하고 일하는 이 시대 젊은 일꾼과 가정을 위해서 시원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서울시장이 이렇게 트윗을 올렸네요. 뜻을 세우고 땀을 흘리면 때가 옵니다. 뜻, 땀, 때, 힘, 이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올리셨는데요. 정말 저희 또 뜻을 세우고 자기 꿈을 세우고 거기에 또 땀을 흘리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참사랑 가득한 우리 식구님의 인터뷰를 드디어 제가 스마트하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이 가운데서 좀 함께 나누고요. 그 참사랑의 내용 가지고 저희 신앙길의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